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후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세 가지 금융상품, 세 가지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왜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자의 경우는 76.5세, 여자는 83.3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더라도 55세 정년 퇴직한 이후에 더 살아야 될 날이 30년 이상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없이 살아야 될 기간이 30년이나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330 에이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30대를 3번을 사는데요. 30년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됩니다. 환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을 보면 더 살아야 할 날이 30년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30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없이 살아야 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7세 그리고 여자는 86.6세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정년 퇴직 연령을 50세라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 되면 남자는 무려 30년 정도, 여자는 무려 35년 정도 수입 없이 살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5.9세 정도 깁니다. 그리고 결혼 연령 차이 때문에 서너 살 여자가 더 어리게 되죠. 그래서 여성은 남편 없이 1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노후 기간을 대비해 경제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오래 사는 것이 곧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제활동을 할 때 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충분히 저축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늙어서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비한 세 가지 금융상품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고요. 세 번째가 개인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금융상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마련한 그런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인층들을 위해서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요긴한 제도입니다. 지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당시 기본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잡고 20년을 추가해서 40년을 가입할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최근에는 바뀌어서요. 국민연금 부과 가능성 때문인데요. 40년 가입 시 소득의 40%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모두 반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을 자세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최초 가입 때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총액은 물론 연도별 상세 납부 내역, 그리고 향후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받게 될 수 있는 예상 연금까지 모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두 번째 제도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연수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른 용도로 돈을 쓰고 있어서 노후 대비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인데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DB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DC형이라고 부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고 근속 연수가 20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경우 현 시점에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월 200만 원 곱하기 20년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입니다. 이처럼 확정급여형은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설계가 용이합니다. 또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했을 때 60% 이상의 퇴직금은 사회에 적립하기 때문에 돈을 날릴 위험이 없지만 나머지 40%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의 가치는 그만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확정기여형입니다. 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그 금액을 개인이 원하는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개인이 이미 받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운용 실적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 결과가 좋으면 예상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동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금액을 또 받아서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또 운용 성과가 저조하면 최악의 경우 운용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얼마나 잘 운용해주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는 금융회사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대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개인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바로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또 연금저축은 납입저축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 확정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고요. 또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최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데요. 전액을 면제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합니다. 또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각기 다른 특성이 있고 또 세금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후를 대비하는 세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는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보류해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